저는 그 경기대학교에서 건축사를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안창모입니다. 오늘 어떤 일로 커트에 오셨나요? 네, 오늘 제가 그 대표로 있는 근대 도시건축 연구와 실천을 위한 모임, 그 단체에서 매년 근대 건축을 주제로 한 학생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는데 오늘은 시상식을 하는 날입니다. 작년에 이곳에서 시상식을 하고 간단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더니 반응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올해도 이곳에서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인사동이라는 곳은 오래전부터 이제 근현대 도시와 건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주 찾던 곳이죠. 그렇지만 요 안쪽에 있는 이 건물들은 사실은 이 골목에서만 인지하고 이 밖에서만 인지했던 건물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내부를 들어올 일이 별로 없었는데 한때는 내부가 사용이 안 돼서 한때는 내부에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로 좀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못 들어갔었는데 그 행사를 하면서 안에 들어오니까 야, 이런 보물이 인사동 안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특히 이 코트 이 건물과 요 맞은편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 형식으로 보면은 빨라야 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중반 건물일 텐데 그 당시에 우리의 아주 건축의 어떤 수준을 또는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완성도 있는 건물이었어요. 이제 사실상 이 건물들은 외관의 모습은 다 잃어버렸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목도 못 끌고 건축하는 사람들도 웬만한 그 안목을 가지고는 이 건물들의 가치를 쉽게 찾아내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외관의 모습은 잃어버렸지만 그 덕분인지 내부의 풍경을 일반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게 된 장소가 아닌가. 약간은 폐허의 이미지도 갖게 되면서. 그런데 이 건물의 더 큰 의미는 작년에 행사를 하면서 이 옥상을 처음 올라와 봤는데 야, 이거야말로 진짜 도시하고 호흡하는 건물이구나. 자신의 모습의 외관은 잃어버렸지만 도시의 풍경을 담아낼 수 있었고 내부를 공간을 일반 사람들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아주 근사한 건물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이 건물은 알고 있었지만 이 건물과 인연이 없었죠. 근데 그 인연은 사실 박혜리 건축가가 만들어준 거고요. 우리 단체 사무실이 낙원상가에 있는데 이게 가까운 곳에서 이게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서로 모르고 있다가 박혜리 건축가를 통해서 비로소 그것도 우리 그 심사적으로 진행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야, 이게 그치 세상 인연이라는 건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 박혜리 건축가를 통해서 비로소 이제 이 건물을 안까지 들어오게 되고 이제 이 건물의 진면목을 이제 안과 밖으로 그다음에 도시 속에서 충분히 만끽하게 된 것 같아요. 중점 관리 대상 건물로 제가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놨죠. 역사도시 서울을 어떻게 역사도시답게 관리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역사도시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기본적으로 서울의 문화재는 아직 아니지만 문화유산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근대 건축물들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보자 라고 했고 이제 그 문제는 사실 건축의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나 도시의 시설물, 구조 등등 유무형의 자산까지도 포함하는 것을 조사하고 그것을 위한 실행 계획을 준비하는 용역이 꽤 크게 준비됐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맡았던 부분들은 서울에 있는 사대문안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건물 중에서 근대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물들을 아직은 그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건물들을 전수조사해서 리스트업을 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 당시 처음에는 한 450개 정도 선정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한 220개 정도로 정리했을 때 그때 리스트업이 했던 건물이 말씀하신 바로 그 건물이고 이제 그렇게 리스트업이 되고 나면은 이제 서울시에서 각종 그 개발 사업이나 지구 단위 계획이나 요즘처럼 재건축을 하거나 할 때 그런 건물들이 이미 이제 사업을 구상할 때 고려 대상이 되고 이것들은
보존하면서 하자라든지 이것은 흔적을 남기면서 한다든지 이것을 보존할 경우에 그 개발이나 민간 사업자한테 손해를 볼 수는 없으니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을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이제 역사 도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의 일환이었죠. 사실 해봉 빌딩은 보면 겉은 굉장히 난리해 보이지만 그 인사동의 그 줄길에서 보이는 인명이나 골목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 계단실이 있는 부분에 그 인명 구성이 굉장히 모던한 감각을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그 모던한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뛰어난 건축가가 설계했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더니즘의 건축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건축원화가 이미 되어 있었고 굉장히 웬만한 그 감각 있는 건축가는 그 좋은 건축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건축 어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면이 제 눈에 반입되어 있는 그 곳을 보면은 사실은 이게 큰 길에서 보여주는 장면과 작은 골목에서 보여주는 장면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다가가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만들어진 건축인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때 여기에 이제 조선극장이 처음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조선극장 그 당시에 그 조선극장이라고 하는 것은 극장은 오늘날과 같은 그 영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60년대에 쇼도 보고 영화도 보고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30년대 화재로 나고 재건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재건이 안 되면서 이제 이 인사동 일대에 가장 그 활력을 줄 수 있는 시설이 이제 사라져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인사동 전체가 지식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모임의 장소여도 아주 조용하지만 그런 의미 있는 장소로 남아있게 되는 것은 뭐 과히 나쁘진 않았을 수도 있겠다. 만약에 그게 계속 있었으면 오늘날 우리 문화의 어떤 그 냄새를 풍길 수 있는 만끽할 수 있는 인사동의 이미지하고는 다른 모습이 됐을 수 있는 거죠. 코트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간에서는 저는 아무래도 내면의 서재의 부분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트 올 때마다 해봉 빌딩이 여전히 건재하는 걸 보고 저게 좀 더 오래 남아 있어야 될 텐데 그 골목을 지날 때마다 그 골목에서 보여주는 그 인면 파사드에 대한 그런 애정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비로소 발견된 곳이지만 이 코트 빌딩의 옥상에서 그 만끽하는 그 서울의 풍경 아주 근사합니다. 코트는 멈춥니다. 바쁜 삶 속에서 거기 들어오는 순간 한 곳에서 머물러서 바라보게 되고 시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앞으로 나아가던 나를 딱 멈춰서서 그 장면, 그 시간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장소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